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산악에서 이런 산에서 여기 밑에 낭떠러지인데 스키 선수가 스키를 쭉 타고 오다가 쭉 여길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나가야 되는데 지구 중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겁니다. 힘이 아래로 작용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체 운동을 둘로 나누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여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배가 출발을 해서 배는 4m/s의 속도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강물이 이쪽으로 3m/s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 배가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강물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강물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배는 이쪽으로 3m/s라는 이 속도와 이 자체가 넘어가는 4m/s의 속도의 합인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를 이렇게 향해서 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배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속도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4m/s로 이렇게 갈 것이고, 배가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면, 배가 엔진이 꺼져 있다면 강물의 흐름으로 3m/s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근데 두 개가 다 있어요. 엔진의 출력도 있고 배는 부릉부릉하지요. 강물은 흐르죠. 그러면 이거의 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배의 실제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m/s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또 하게 되냐면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지금 굉장히 쉬웠죠. 강물, 이거 배, 강물의 속도, 이건 배의 추진력, 뭐 엔진의 속도 둘로 딱 나눠서 하니까 실제 배의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냐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 얘기를 좀 전에 했던 요거. 자, 일단 싹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스키 선수의 속력이 이런 속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얘는 속도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그림이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여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도로 쐈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당연히 평면 운동이죠. 평면 운동. 근데 평면 운동, 얘도 평면 운동이잖아요. 이 평면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요렇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파란색으로 쓴 이 방향들은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설명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어떤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90도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중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는 현재 작용하는 힘은 뭐만 있어요? 전부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이렇게 있잖아요. 중력만.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뭐예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 즉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즉 가속도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는 지구 중력이니까 중력 가속도가 나타난다. 근데 힘이 작용하면 속도는 어떻게 변한다? 힘의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전부 힘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는 점점점 여기다 이제 속도를 표시해 보면 여기다 속도를 만약에 표시해 본다면 얘는 내려가면서 점점 아래로 빨라져야 돼. 그쵸? 아래로 빨라져야겠죠? 점점점 아래로 빨라져야죠. 왜? 힘이 어디로만 아래쪽으로만 작용했죠. 이쪽 방향으로는 공기의 저항력만 무시한다면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즉, 자, 다시 설명하면 어떤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거에 90도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면 설명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이쪽 X축 방향으로 했다면 Y축은 배가 엔진의 출력에 의해서 작용되는 방향을 Y 방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가 이렇게 가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 둘의 운동이 이렇게 되었듯이 즉 어떤 운동을 XY축으로 즉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자유낙하는 뭐예요? 자유낙하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 방향과 이쪽 방향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고 얘는 이쪽으로만 속도가 변하니까 둘로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잡아당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축으로 생각한다면 속도는 아래로만 변할 것이다. 중력 방향으로만 속도가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즉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왜? 지구가 잡아당겼잖아. 근데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질 때 자유롭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 자유낙하. 점점 빨라진다. 요만큼 갔다면 요만큼 점점 빨라지니까 더 많이 내려가야죠.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내려간다. 점점 빨라진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작용하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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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거는 항상 같은 거리를 가야지. 왜? 등속 운동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이 되고 연직 방향은 자유 낙하 운동이 돼서 얘는 합이 어떻게 될까요? 합이 이러한 커브 평면 운동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쐈어요. V로.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 물체가 운동한 이 궤적이 이 지면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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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빛에 의해서 이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어떨까요? 짠, 짠, 짠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이 자유낙하한 이 모양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두 개의 운동이 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도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고,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또 이제 배우겠지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지구예요. 지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떨어지죠? 더 큰 속도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속도로 쏘면 이제 돌죠. 지구를. 더 큰 속도로 쏘면 이제 지구를 이제 지구를 이제 탈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요 수업 내용이 여기 될 것이고, 요거 여기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그래서 서로 처음부터 기초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